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와 같다.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겠죠.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시나요? 웃을 일이 통 없는 요즘이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몇 번 웃다 보면 인생에 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금융 은퇴 상품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은퇴 연령이 앞당겨지면서요.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연금 등의 금융시장이 그래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도 본격적으로 은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는 금융권에서 전통적으로 보험과 증권사의 영역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금융이 급속히 부상하자 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지주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 쟁탈전에 나선 겁니다. 무기는 광대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접근성, 그리고 은행 서비스만의 간편함입니다. 이런 금융 대표 선수들의 등장에 증권과 보험사들은 부쩍 긴장하고 있죠.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신한미래설계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연금예금, 역모기지론, 원금 보존형 펀드로 구성된 크레바스 3종 세트가 대표 상품입니다. 하나금융도 28일 그룹 은퇴설계 통합 브랜드 행복노하우를 출범했습니다. 기존 은행 은퇴 서비스에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SK카드가 참여했다고 하네요. 펀드, 통장계좌, 보험, 카드 상품을 소비자가 약관 하나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IBK 평생설계 브랜드를 선보인 IBK 기업은행도요. 기존의 방카, 펀드, 예적금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 전산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우리은행, 천춘백세 등 은퇴 전문 브랜드들도 올 들어서 새로 나왔죠. 은퇴 시장에서는요, 이 신출내기인 은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평생 보험과 주식에 손을 대보지 않은 소비자라도 은행 계좌는 하나씩 갖고 있게 마련이죠.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도 개인연금도 은행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요. 통장이 없는 보험사나 공과금 이체 등이 불편한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를 가진 증권사에 비해 이 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행은 하나의 통장과 하나의 카드로 은퇴 이후 생활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서요. 은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껴온 은퇴 금융 피로감도 은행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은퇴 시장을 주름잡았던 증권과 보험사들은 금리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공언했지만 실제 은행 금리만도 못한 수익으로 실망을 준 경우가 잦았는데요. 여기서는 연금을 들라 하고 저기서는 채권을 사야 한다는데 정확히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많은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펀드면 펀드, 보험이면 보험 등 자기네 은퇴 상품을 팔기에 바빴다고 하면요. 최근 지주사들이 내놓는 통합 브랜드들은 다양한 은퇴 상품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은퇴 상품 뷔페를 차려놓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 입장에서도 은퇴 금융은 마지막 남은 돌파구입니다. 한 은행 임원은요, 해외 시장을 빼면 이제 국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은 은퇴 시장밖에 없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010년 10조 5,663억 원이던 국내 은퇴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30조 1,711억 원, 2020년에는 61조 404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행이 나서더라도 단순히 기존 상품을 재조합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은퇴자들이 원하는 맞춤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곳이 결국 승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이 은퇴 시장, 은행까지 끼어든 상황에 업계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과연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조금 더 그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하는데요.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60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 5년 정도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크레바스 공포라고도 하죠. 갈수록 퇴직 연령은 당겨지고 연금은 적게 받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상에 소득 크레바스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기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과연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생기고 있죠. 이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이른 시기에 연금을 조금 당겨받는 건데요.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의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이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수급자들의 나이가 61세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5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08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7%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2014년 6월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42만 명으로 증가했고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늘어났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고달프고 불안한 생활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론적으로는 조기 노령연금이 애초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의 확대가 당장의 소득을 다소 보장한다고 환영을 해야 할지는 좀 의문이 들죠. 조기 노령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기연금은 일찍 받는 기간에서부터 1년마다 6%씩 연금액을 깎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56세부터 받을 경우 61세부터 받을 연금액의 70%를 평생 동안 받게 되는 거죠.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연금을 받는 전체 기간으로 본다면 조기 노령연금의 전체 수급액이 제때 연금을 받는 것보다 상당수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A씨가 61세에 정산 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달 약 111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가 2년 반을 앞당긴 59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15% 감액된 월 89만 원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81.4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정산 연금으로 받을 총 연금액은 2억 7,182만 원이 되고요. 조기연금으로 받을 총 연금액은 2억 3,674만 원이 됩니다. 그렇듯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정상연금보다 3,508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말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조기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에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노인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소득이 없어져서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70세 이후 고령기에는 한 푼의 연금액도 많이 아쉬운 형편이죠. 이런 점에서 조기 노령연금의 확대는요,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실시할 만한 우선적인 조치는 연금의 조기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조기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56세 이상 가입자가 근로소득공제 이후 소득이 193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나 가입기간, 소득 기준 등 모든 측면에서 조기연금 수급의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관대한 편이죠. 하지만 이 조기 수급을 제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2012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68%가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소득 크레바스를 겪기 때문입니다. 55년생에서 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싼 주거비용과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느라 대부분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득 크레바스를 채워줄 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현재 최고 240일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부분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연금 제도는 조기 연금을 지급하되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50% 정도의 연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이 조급 수급에 따른 지나친 연금액 감소를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많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제도에서는 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은 연금 증액 효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수급자들의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조기 수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2년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 조기 연금 수급자의 20%가 이 연금의 조기 수급이 더 유리해서 급여를 신청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 수급자가 기본적인 정보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수급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 연금을 신청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 보다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개인이 이를 지혜롭게 이용할 때 노년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밀크뮤직이요. 요즘 앱마켓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드로이드 인기 무료 앱마켓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밀크뮤직은 국내 최대 규모인 360만 곡의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앱입니다. 게다가 밀크뮤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짜 음악을 감상하려면 반드시 삼성 스마트폰을 써야 하죠. 이 때문에 최근 스마트폰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의 유력한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폰 갤럭시 노트4와 함께 국내에 출시된 밀크뮤직은요.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도 LG전자 등 타사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달 29일까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전날까지 인기 무료 앱마켓의 1, 2위는요. V3 플러스와 카카오톡이었는데요. 이 음악 서비스 앱이 회원수 1억 6천만 명의 국민 앱,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증권거래 보안 앱 V3 플러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밀크뮤직은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가 직접 개발한 삼성 전용 앱이지만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앱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이는 KT 등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반대 때문에 선 탑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밀크뮤직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두 번째 출시국이라고 합니다. 올 3월에 미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돼 6개월 만에 400만 이상의 다운로드 기록을 달성하는 등 지난해 9월 출시된 애플의 아이튠스 라디오와 1, 2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밀크뮤직은 미국에서는 조만간 광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광고를 감상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또 조만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미국과 한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 조만간 유럽과 중국에서도 밀크뮤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아이튠스처럼 갤럭시만의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입니다. 밀크뮤직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이지만 원하는 곡을 골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음악 라디오 서비스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 음원 서비스인 멜론처럼 원하는 음악을 매려받을 수도 없죠. 하지만 밀크뮤직이 보유한 360만 곡 전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멜론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받으려면 600원, 그리고 내려받기가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한 달에 6,000원을 내야 합니다. 밀크뮤직으로 음악을 감상하다가 원하는 곡을 이뤄받고 싶을 때는 삼성뮤직이나 멜론 등 기존 음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죠.
이 밀크뮤직은요, 노래를 고르는 방식이 아주 직관적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 화면 한가운데 동그라미 다이얼을 만들어 국내 톱10, 아이돌, 국내 힙합과 재즈, 해외 톱10 같은 220개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깥 원을 돌리면 빠른 속도로, 안쪽 원을 돌리면 느린 속도로 곡이나 장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원을 돌릴 때는 실제 다이얼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했답니다. 나만의 스테이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곡이나 가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뮤직 라디오 앱과는 차별화했다고 하네요. 앱마켓 리뷰 점수도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하는 등 호평입니다. 사용자 환경이 단순하면서 접근성과 조작성이 편리하고 고민 없이 이동 중에 듣는 음악 감상으로 매우 편안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 밀크뮤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무료이지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밀크뮤직으로 1시간 동안 음악을 감상할 경우 약 36MB의 데이터가 소진되는데요. 또 한 곡을 7초 이상 들을 경우 한 곡에 해당하는 2MB의 데이터가 들기 때문에 다이얼을 돌릴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갈수록 차별화되는 많은 편리한 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밀크뮤직이 단통법을 맞아 침체 위기에 놓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더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행주,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것은요, KB금융지주인데요. 이 KB금융지주,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은 약점이고요. 확보된 이익 안정성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불거진 경영진의 내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중징계와 이사회의 회장 해임 등으로 KB금융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부각이 되었었죠. 이 경영의 연속성이 결여된 취약한 지배구조는 KB금융의 약점이자 주요 주가 할인 요소라고 판단하지만요, 사실은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반면에 KB금융의 상대적 강점은요, 경기 민간 업종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잘 해와서 충당금 비용률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서요, 실적 변동성이 줄었다는 점이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채권 만기 도래로 인한 조달 금리 하락 효과 등이 반영되며 순이자 마진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서 최근 10월에서 11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의 대두로 인해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요, 은행업종 순이자 마진 하락 우려가 재부각이 되었었죠. 이 당사는 시장 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의 순이자 마진이 14년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상승했고요. 15년도 1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1포인트씩 오르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배당 성향 상승도 기대할 만한데요. KB금융은 과자본 상태로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자본 효율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11년에 11.5%, 2012년에 13.3%, 2013년에 15.3%였던 KB금융의 배당 성향이요. 2014년에는 19.4%, 2015년에는 21.2%, 그리고 2016년에는 22.9%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사 예상 수익 추정 및 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KB금융의 2014, 2015, 2016 DPS는요, 각각 750억 원, 950억 원, 그리고 1,100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각각 1.9%, 2.4%, 2.8%에 해당되어 배당 매력이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은행업종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이 시스템 리스크 및 실적 불확실성 하락을 반영해서요, KB금융에 적용한 자본 비용률을 기존 9.1%에서 8.5%로 하향해서 목표치를 기존의 0.64배에서 0.68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 KB금융지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요, 황지우 시인인데요. 이 1952년생인 황지우 시인은 80년에 등단한 이후 아주 많은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현실 참여적인 시를 남기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이 황지우 시인의 작품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가슴에 퉁퉁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는 그 짧은 몇 초간의 흥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감각은 또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해 뻗어 있죠. 그렇지만 이 기다림이 늘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처럼요. 이 기다리는 일 자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위라는 거겠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온몸의 감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사랑이라면 그 기다림이 적잖이 고통스럽긴 할 테지만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한 힘든 기다림조차 설렘이 되겠죠. 지금 혹시 누군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 과정 자체가 고달플지라도 어느 정도 설렘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기다림의 대상이 나에게 왔을 때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건조하게 관심사 딱히 없이 일 생각만 하고 사시는 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일상에 활력이 될 만한 일 없으시다면 일부러라도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삶이 보다 충만해질 수 있게 말이죠.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